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국을 간다뇨? 미국의 여행 잡지 기자 제니퍼와 베티. 그들은 미국 잡지와 SNS 채널 등의 한 여행사의 일본 크루즈 여행기를 실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행사 직원의 황당한 실수로 뜬금없이 부산항에 가게 되었는데요. 일본 온천 여행을 기대했던 두 사람은 무척 실망하지만 막상 부산에 도착하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경악스러워하는데요. 아니, 한국은 돈이 많은가? 어떻게 이렇게? 과연 그들은 어떤 것을 보고 그토록 놀란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 여행 기자가 해외 커뮤니티 립스틱 밸리에 올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호놀룰루에 있는 여행 잡지사에서 일하고 있는 베티 그레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동료 기자 제니퍼와 함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계기로 한국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왜 어처구니가 없냐고요? 저희 일정에는 한국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희의 목적지는 일본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여행 잡지에서 일본 여행사로부터 크루즈 프로그램을 홍보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었는데요. 일본 여행사는 미국 지사를 만들어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크루즈 여행을 미국 고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저희 잡지에 일본 크루즈 여행의 컨텐츠를 만들어달라고 의뢰한 것이죠. 요즘 세상에 누가 잡지를 보겠냐고 하겠지만 여행 잡지사라고 반드시 잡지만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 잡지사도 이제는 유튜브나 SNS, 웹 매거진으로 시장을 옮겨간 지 오래였고 저희 잡지사의 주 수익원도 웹 매거진의 구독비나 온라인 광고, 유튜브 채널로부터 들어오는 유료 광고였습니다. 유료 광고로 표시해도 맛깔나게 글을 잘 쓰고 영상을 잘 만들면 얼마든지 사람들은 봐주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행사들의 광고 요청을 많이 받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아무 홍보 요청이나 막 받는 건 아니었고 저희도 꼼꼼히 확인한 뒤 엄선해서 받았습니다. 광고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매거진을 읽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 여행사의 상품이나 마음대로 소개할 순 없으니까요. 일본 여행사의 크루즈 여행 리뷰를 살펴보니 평이 꽤 괜찮았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 요청을 수락했고 저와 제니퍼가 이 일을 맡게 되었죠. 저와 제니퍼는 몹시 들떠 있었습니다. 아시아 여행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저희는 주로 미주 지역 여행에 대해 다뤘다 보니 캐나다, 쿠바 같은 국가들은 많이 가봤지만 아시아나 유럽에 갈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볼만한 문화재도 많고 온천 여행도 즐길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무척 기대되었습니다. 호놀루루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저녁에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한 저희는 후쿠오카시 하카타구에 있는 국제 여객 터미널로 이동해 크루즈 여객선을 탔습니다. 오션뷰가 보이는 특실에 입성한 저희는 넓고 고급스러운 방에 감탄했습니다. 그동안 여행 기자로 여행을 다녀보긴 했지만 미주 지역 여행이다 보니 주로 비행기나 여객버스, 기차 등을 타봤지 배를 타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거의 고급 호텔 객실 수준으로 잘 되어 있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루즈 안에는 레스토랑과 카페, 영화관, 온천, 체육관 등 수많은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바와 라운지도 있었습니다. 크루즈 여행은 단순히 지역을 여행 다니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배에서의 생활을 즐기는 것도 큰 재미였습니다. 사실 더 빠른 쾌속선을 타면 일본 지역을 빠르게 여행할 수도 있겠지만 크루즈를 타고 숙박을 하며 좀 더 천천히 여행을 즐기는 것도 바로 이런 묘미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저녁에 열리는 선상 파티에 참여하여 여행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즐기는 선상 파티는 무척 기분이 좋았고 부침성 좋았던 저는 다른 여행객들에게 말을 걸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요. 다만 좀 특이했던 점은 미국 고객들을 위한 타겟 상품이라고 했으면서 정작 일본인들이 90%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저와 제니퍼는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굳이 해외를 나가지 않고 국내 크루즈 여행도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가 놀란 이유는 한 일본인 여행객과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부산항에 도착하겠네요. 너무 기대됩니다. 한국에 처음 가보니까요. 저희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부산항이요? 당황한 저는 이 배가 일본 크루즈 여행 배가 아니냐고 했지만 일본인 여행객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했습니다. 이 배는 한국 여행 배라면서 부산항과 제주항에 정박하는 3박 4일 크루즈 여행 배라고 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저희는 일단 밤 10시가 넘기를 기다렸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시차가 13시간이라 밤 10시쯤이 되어야 출근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크루즈의 위성 와이파이를 빌려 메신저로 회사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상황을 알아볼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회사에서 스카이프 메신저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편집장이 저에게 난감한 말투로 아무래도 여행사 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 말해주더군요. 본래 일본 크루즈 여행이면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내렸어야 하는데 일본 여행사 직원에게 한국 크루즈 여행 일정이라고 잘못 전달되어 후쿠오카 공항에 내려 부산항에 가는 배를 타게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어지러질했습니다. 여객 터미널에서 탑승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저희 스스로 진행한 게 아니라 여행사 관계자가 옆에 붙어서 탑승을 도왔고 일본어로 진행되었다 보니 뭐가 뭔지 모르고 해주는 대로 따랐습니다. 당연히 관계자가 어련히 잘해주겠거니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여행사 쪽에서 한국 크루즈 여행이 끝난 후 일본 크루즈 여행 일정도 바로 다시 금방 잡아주겠다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저희에게 전해달라고 이야기했다더군요. 예상되는 일정은 한국 크루즈 일정을 끝내고 후쿠오카에 돌아온 뒤 공항에서 국내선을 타고 도쿄로 이동해 요코하마 항에서 일본 크루즈를 타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언짢았지만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동시에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는 다시 마인드셋을 하고 내일 여행하게 될 부산이 어떤 곳일지 서로 휴대폰으로 찾아보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크루즈 조식을 먹고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입국한 저희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널찍하고 깔끔한 시설은 항구라기보다는 작은 공항에 온 것 같았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 편의점, 카페, 환전소, 관광 안내소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또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넓어서 좋았는데 좌석에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저희는 환전소에서 돈을 환전하고 관광 안내소에 가서 부산에 관광할 게 뭐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한국 크루즈 여행은 자유여행 상품이라서 시간에 맞춰 부산 한국제 여객 터미널로 돌아오기 전까지 자유롭게 부산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관광 안내소 안에는 도시 철도 여행 안내판이 진열되어 있어 지하철을 타고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략적인 부분을 알 수 있었으며 관광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기도 설치되어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안내소 직원에게도 가볼 만한 곳이 있는지 괜찮은 맛집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친절하게 알려주시며 책자도 보여주고 지도도 주셨습니다. 저희는 터미널 3층에 있는 약국에서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약품을 몇 가지 사고 건물 안을 나와 본격적으로 탐방해보기로 했습니다.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어 편하게 부산역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부산역에서 환승통로를 통해 도시 철도로 들어온 저희는 한국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을 이동했는데요. 한국의 지하철은 매우 안전하고 쾌적했습니다. 호놀룰루는 아직 경전철이 완전히 개통되지 않았지만 예전에 미국의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우리나라의 지하철을 이용해 본 적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별로 좋지 못한 기억을 남겼는데 일단 지하철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낙후되고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며
어디 역을 가든 지린내가 진동에 굉장히 불쾌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지하철 승강장 안에 안전장치도 없어 자칫 선로에 떨어졌다간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부산 지하철 역사 안은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승강장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질 위험도 없었죠. 목적지에서도 모니터를 통해 어디 방향으로 내릴지 알려주고 영어 안내 방송도 했기 때문에 어디로 내려야 할지 헷갈리거나 잘못 내리는 일이 없어 좋았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시스템도 인상적이었는데 어디를 가나 도착 시간이나 남은 정거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기판이 설치되어 있고 따뜻한 온열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뜨끈뜨끈한 의자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녹아내리는 기분이랄까요? 심지어는 다음 버스를 타서라도 더 앉아있고 싶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어디를 가든 와이파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든든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용한 공공 와이파이와는 비교가 안 되게 속도가 빨라 좋았어요. 부산에서 생애 처음 회도 먹어봤는데 날 것이라고는 초밥에 있는 생선회가 전부였던 저와 제니퍼는 처음엔 몹시 당황했지만 막상 먹어보니 초장 맛과 함께 회의 탱글탱글한 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회를 좋아하는지 알겠더군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돌아다닌 저희는 해동용 궁사, 태종대 유원지, 김천 문화마을 등을 구경하고 저녁에 다시 돌아와 식사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제주에서의 여행이 몹시 기대되었어요. 제주에서는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 벤츠로 운영되는 택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신기해서 좀 더 돈을 주고 벤츠 택시를 불러봤는데요. 택시만 명품인 게 아니라 기사님들 또한 정장을 입고 운행하며 저희를 마치 고급 호텔에 온 손님처럼 모셨습니다. 공손하게 차 문을 열어주면서 타시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확실히 차가 넓어서 그런지 승차감이 좋았고 운전도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도 흔들리지 않아서 저와 제니퍼의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죠. 서비스로 생수와 껌이 제공되었고 연말 이벤트로 젤리도 제공해준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확실히 일반 택시보다야 비쌌지만 미국의 고급 차량 서비스들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저렴한 편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한국은 대체로 공공시설들의 수준 그리고 서비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고급 택시 차량이야 사기업이 운영하는 거니 그렇다 쳐도 촘촘하게 퍼져 있는 와이파이와 뛰어난 대중교통시설들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일 텐데도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만들려면 꽤 많은 자본이 들었을 텐데 한국도 꽤 부강한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라 땅덩어리가 다르니 당연히 생산량이나 절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고금은 미국이 높겠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쪽은 한국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 선진국의 대표주자가 한국이라고 말만 들었지 실제로는 실감해 볼 일이 없었는데 역시 직접 체험해 보니 왜 그런 말을 듣는지 알 것 같더군요. 일본 때문에 억지로 오게 된 한국이었지만 지금은 직원의 실수가 무척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를 알게 해줬으니까요. 여행기자로 활동하다 보면 언젠간 한국에 다시 올 날이 있겠죠?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